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회로 나와 적지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을 첫인상으로만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인 줄 깨달았으면서도 가끔은 첫 만남부터 쎄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이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데까진 피해본다거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곧 가족이 될 관계로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남편과 피로 이어진 가족들은 아니었다는 점이랄까요. 시댁에 인사간 첫날 처음 만남부터 쎄하다는 기분이 든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상견례라고 가진 것 중에 꽤 좋은 옷을 입었으면서도 일부러 차분하고 단정한 색상으로 갖춰 입은 저와는 달리 형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온통 도배를 하고 계셨어요. 단순히 명품만 두른다고 안 좋게 봤던 게 아니라 형님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초면부터 얘는 뭐지? 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데 귀를 껴끄려는 건지 유치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라 낯가린다고 그런 걸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 애써 기분 탓이지 싶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퉁명스러운 단답이니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짜증이 나더군요. 어차피 중요한 건 시부모님이지 형님은 아니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 싶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 걱정이네. 그래도 당신은 잘할 거야. 그러게 잘해야 하는데 남편이 처음 겁졌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도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닌지라 저와 남편이 대화를 이끌어가느라 조금 애를 먹었죠. 그런데 웬걸? 모른 척 하려던 형님은 말수가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워낙 말수가 적으시니 어쩔 수 없이 형님과 대화하는 꼴이 됐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건드리는지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 본 지는 오래돼서 그런지 참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우리 예비동서에 대해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좀 많네요. 질문이 많아도 이해해줘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시댁이 좀 대단하잖아요. 아버님도 고위직 공무원이셨고 어머님도 변호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동서 옷차림을 보니까 생각보다 검소한 것 같아서. 아, 네. 제가 사치스러운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제 옷차림을 지적하길래 그대로 돌려주니 바로 알아들었는지 살짝 당황하더군요. 아니, 사치는 무슨 사치? 그냥 나는 옷차림이 무난하길래 무슨 직업인지 더 감이 안 와서 그런 건데. 디자인이 무난해서 그렇지 가격까지 무난한 건 아니에요. 본인 벌이보다 무리하게 사 입으면 사치겠지만 그냥 제 벌이 내에서 적당히 가격대 있는 옷을 입은 거예요. 중요한 자리인데 당연히 신경 써서 입고 왔죠. 옷차림만 보고 직업 판단한다는 게 공감이 안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 뭐 나는 옷차림이 많은 걸 말해준다 생각하긴 하거든. 난 또 내가 명품만 입었다고 사치 부리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줄 알고 놀랐지 뭐야. 우리 집은 명품 유통업을 해. 그래서 이렇게 명품이 많은 거니까 괜한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사업이 잘 돼서 친정에 돈이 좀 있거든. 아, 그러시구나. 근데 동서는 무슨 일해? 옷 가격이 비싸다니까 궁금해지네? 네, 저는 세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 정말? 뭐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네.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떻게 며느리로 인정했겠어. 그럼 친정 부모님 뭐 하셔? 두 분 다 일은 하셨나? 아빠는 동네 슈퍼를 오래 운영하셨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지금은 관두셨지만 어렸을 때 학습지 교사 일을 하셨어요. 뭐 슈퍼? 학습지 교사? 어머. 갑자기 혼자서 큰 소리를 우는 형님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내내 별 말씀 없으셨던 어머님도
보다 못해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예, 뭘 그렇게 웃니? 지금 웃을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다. 부모님 얘기 물어보고 그렇게 웃는 법이 어딨니? 큰 실례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해서요. 신기해서. 왜 초등학생은 누구나 슈퍼마켓 집 딸이 제일 부럽잖아요. 어릴 때 저는 엄마 아빠가 가져오는 가방이랑 옷들이 명품인지도 모르고 엄청 싫어했거든요. 맨날 집만 꽉 차지하는 것 같고. 하긴 명품이 어릴 때 뭔지 알긴 했겠어요? 그냥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 공짜고 과자 공짜고 게임기도 실컷 할 수 있는 슈퍼집 딸미가 제일 부럽죠. 우리 동서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인기 되게 많았겠어. 네, 맞아요. 어릴 때야 뭐 명품 보고 알아보나요.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는 거고. 슈퍼집 딸들 인기 많은 거 형님도 아시는구나. 형님 때도 그러셨나 봐요. 부러워하는 척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까내리려는 게 눈에 보여 얄미워서 저도 똑같이 반격했어요. 저에 대한 견제와 적개심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굳이 잘 보일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눈치가 안 보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누가 봐도 가만히 있는 저를 기분 나쁘게 툭툭 건드리는 건 형님 쪽이었으니 나쁘게 보셔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그랬죠.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 일부러 그쪽까지 건드리니 혼자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팍 상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에만 집중하더군요. 그제서야 제 속이 다 시원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 형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아까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그랬다면 미안해. 내가 워낙 외동으로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자라서 눈치가 좀 없어. 근데 난 기분 나쁘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동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좀 인간관계에 서투르거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형님. 저도 괜히 친정 얘기까지 하시니까 욱해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한 것 같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니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아차 싶더라고.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좋아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 네? 전화번호요? 아니, 친해지려면 서로 연락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잖아. 나 친해지자고 한 거 진심이었는데 시 올리기 전까진 당분간 만날 일도 없는데 연락 없이 어떻게 친해지겠어? 아, 네. 그런데 제가 일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인 바쁜 거야 당연히 알지. 걱정 마. 눈치껏 적당히 할게. 순간 눈치 없으시다면서요 라고 할 뻔한 걸 겨우 삼켰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그렇게 화해하는 거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번호를 요구하는 걸 끝까지 거절할 수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는 공유할 번호인데 버티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결국 연락처를 공유했죠. 아직도 가끔 생각하는 건 그때라도 연락처 교환하는 걸 거절할 걸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연락처를 드린 바람에 결혼 전부터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가 많아졌거든요. 가뜩이나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 형님은 수다스러운 만큼이나 연락을 자주 보내더군요. 동서, 출근했어?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 줄래? 동서,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어디까지 했어? 드레스 투어 때 따라가도 되나? 등등 주제도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 몇 번은 예의를 갖춰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장했지만 저도 일에 치이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으니 나중에는 그 연락에 답장을 하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답장을 안 하고 몇 날 며칠 확인하지 않은 채로 쌓여가도 형님은 쓸데없는 연락을 보내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충이라도 대답해. 결혼하면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인데 좀 그렇잖아. 형수님이 좀 말도 많고 유난스럽긴 해. 대충 대답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답장에 이렇게 성의가 없어지면 보통 대충 눈치채고 안 보내지 않아? 그렇긴 하지. 번호를 바꾸는 게 나으려나? 번호 바꾸는 것도 말이 쉽지. 어차피 바꿔도 나중에 물어보면 알려줘야 하잖아. 이거 참. 나도 내 가족이면 어떻게든 막을 텐데 형수님이어서 괜히 나섰다가 일 키울까봐 함부로 못 나서겠네. 그래도 너무 당신 곤란하게만 말해줘.
내가 형 통해서 전달할게. 됐어. 내가 처신 잘하면 되는 문제인걸. 내가 알아서 연락 줄어들게 더 피해볼게. 하지만 답장하는 속도도 간격도 점점 늘려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문자를 답장하지 않으니 급기야는 전화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무리 바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그동안은 동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읽어놓고 답장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설마 나 싫어해?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하기에 혹시나 싶어 받았는데 대뜸 짜증을 부리는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네? 정신이 없어서 읽은 줄도 몰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아니, 난 그냥 동서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나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동서가 영 말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어디까지 됐어? 나 드레스 투어 데려가 주기로 했잖아. 오랜만에 웨딩드레스 구경하고 싶은데. 형님, 죄송하지만 드레스 투어는 다 끝나고 셀렉도 마쳤어요. 뭐?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왜 나 안 불렀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번거롭게 시간 내서 오시라고 하겠어요. 저도 언니가 있어서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뭐? 그래? 참나. 그럼 예단 예물은 어쩌기로 했어? 그거라도 좀 같이 골라줄까?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서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했어요. 어머, 그래? 간소화하면 뭐 얼마나 있나? 그래도 집안 체면 살릴 정도로는 했어? 동서도 같이 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눈이 높으신 분들이라 간소화했다고 해도 적당한 수준이면 안 될 거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들게 맞추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 우리 집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그게 됐지만 동선에는 어떻게 했나? 괜찮아? 야근하고 일에 지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받느라 씻지도 못한 채였어요. 처음 받는 전화라 중요한 연락인가 싶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얘기라니 화가 치솟더라고요. 형님, 저희 결혼 준비에 일일이 관심 가져주는 거 참 감사하긴 한데요. 시부모님은 알아도 남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이 태산이시니 준비하는 저희보다 형님이 더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응? 아니 나는 그냥 원래 결혼 처음 할 땐 모든 게 다 선택의 연속이고 힘들잖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정말 동서 말 참 독하게 한다. 사람 속은 긁을 만큼 긁어놓고 순진한 피해자인 척하는 걸 보니 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못을 확실하게 박아야겠다 싶었죠. 형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남편이랑 상의해서 잘 해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관심은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쁜 와중에 너무 연락을 자주 하시니 저도 답장을 일일이 하기가 힘들고 버거워서요. 그런 사적인 연락은 적어도 식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해주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번에야 동서 마음 제대로 알았어. 결혼하기 전까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 그럼 결혼하고 연락하자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 그제서야 말이 먹히는 건지 형님이 한 발 물러나더군요. 자존심이 크게 상한 듯한 목소리지만 더 이상 제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조금 사이가 멀어지는 게 편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은 그 이후로 결혼식까지 일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형수님이 혹시나 또 연락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그러시진 않네. 그러게.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계속 연락 올 만큼 자존심이 없진 않으시겠지? 하긴 형님의 연락이 끊긴 후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 신경을 긁는 그 지긋지긋한 연락만 없어도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일 외엔 결혼 과정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때 그렇게 날 세워서 말한 게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다시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만 보면 불편한 티를 내며 피하는 형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어머님 아버님을 초대해서 대접할 때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초대했어요. 일부러 제가 직접 형님께 전화드려서 초대를 했어요. 어머, 동서가 웬일이야? 먼저 연락을 다 주고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형님. 다름 아니라 다음 주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하더거든요.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가야지. 알겠어. 집들이 일주일 전쯤부터 남편과 상의해서 식재료들을 사고 손님들이 머무르기 편하게 집을 꾸몄죠. 집들이 당일날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예쁘게 세팅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오셨어요? 그래. 아유, 참 신혼집도 예쁘게 잘 해놨네. 보기 좋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열심히 꾸몄는데 보람이 있네요. 무뚝뚝한 시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셔서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였어요. 대뜸 형님이 찬물을 끼얹더군요. 아, 어머님도 참. 저런 인테리어 소품은 딱 봐도 요즘 유행하는 중저가 브랜드 할인 코너에서 파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거기서 기본형으로 맞춘 것 같은데? 맞지, 동서? 내가 가구를 좀 볼 줄 알거든. 그런 것도 있고 수입 가구도 있어요. 한두 개만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구 볼 줄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잘 지내보자고 초대한 집들이라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시비를 거니 안 받아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님 역시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래? 하긴 뭐 요즘은 카피폼이 너무 많으니까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 근데 이왕 가구 맞추는 거 다 수입으로 하지 그랬어. 이런 가성비 브랜드는 오래 쓰지도 못하고 금방 망가져버려. 우리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구는 다 수입 가구로 맞춰줘서 아직까지도 너무 튼튼하게 오래 쓰고 있거든. 아, 혹시 동선의 친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맞춰줄 형편은 안 돼서 그러셨나? 해달라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해주셨겠죠. 그런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네요. 저랑 남편 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결혼도 한마당에 친정이 못하러 그렇게 손을 벌려요. 시댁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글쎄, 동서도 여유 있는 집에서 컸으면 그런 생각 못할 텐데 능력도 능력인데 친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그거랑 또 별개거든. 맞다, 어머님. 오늘도 명품 가방 하나 가져왔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예쁜 가방이더라고요. 루이비통 거예요. 형님이 갑자기 쇼핑백을 가져와 어머니께 열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쇼핑백 안 명품 로고가 박힌 박스를 여니 가격대가 어마어마한 명품백이 나왔어요. 아, 무슨 또 이런 걸 챙겨왔니? 사돈 커덜나겠다 커덜나겠어. 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갖다 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세요. 가방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요즘 어머님 연세에는 이 디자인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 너무 예쁘고 고맙기는 한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너무 미안해서. 네가 그동안 갖다 준 가방도 다 못 들고 다니는데. 어머, 하긴 제가 그동안 너무 가방으로 많이 들었나 봐요. 신발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걸로 가져와 볼게요. 됐어.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아. 매번 부담스러워 어쩌니? 그래도 어머님이 잘 메고 다녀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제 집들이에서 굳이 어머님께 명품백을 선물하며 아양 떠는 모습이 곱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형님이 그런 저를 힐끗 보더니 씩 웃더군요. 동서 걱정 마. 동서 집들인데 내가 설마 어머님 선물만 가져왔겠어? 내가 특별히 동서 선물로 명품으로 챙겨왔어. 자, 이거 열어봐봐. 형님이 가져온 쇼핑백 중 다른 하나를 제게 내밀더라고요. 어머님께 드린 것과는 달리 쇼핑백에 아무런 브랜드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일반 쇼핑백인데 이미 몇 번 재활용한 것 마냥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박스도 브랜드 박스가 아니라 직접 포장한 것 같은 무난한 무지 박스여서 순간 이거 좀 쎄하다 싶었어요. 왠지 열어보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아니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 동서는 명품에는 영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봐. 하도 재촉을 하길래 뭔데 저러나 싶어 박스를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속에도 엉성한 포장에 대충 구깃구깃 접혀있는 스카프가 있더군요. 누가 봐도 새 제품이 아니라 쓰던 걸 가져와서 대충 포장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것일 거라 예상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너무 비교되는 선물에 온 가족이 정적이 흘렀어요. 형수님, 이거는... 남편도 욱했는지 나서라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팔을 잡아 말렸어요. 여기서 도발하는 대로 화냈다간 저희 꼴만 우스워질 테니까요. 예, 이거는 누가 쓰던 거 아니니? 보다 못한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근데요, 어머님, 명품이 왜 명품이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중고라도 명품은 구하려면 값이 꽤 해요. 이건 특히나 세기 문안에서 유행도 안 타는 디자인이라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 말도 변명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이대로라면 집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친 척 분위기를 띄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머, 그러게요. 어떤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 감사해요, 형님. 무슨 저까지 명품을 챙겨주시고 그러세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형님 아니면 제가 언제 이런 거 매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히려 엄청 기뻐하는 척하니 형님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네, 다음에도 꼭 명품 선물 부탁해요. 형님 친정 덕분에 제가 다 호강을 하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 재산 칭찬을 해주니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래, 동서도 이제야 아는구나. 내가 종종 명품 좀 갖다 줄게. 한번 명품 맛에 빠지면 못 나온다. 좋은 거 쓰던 사람은 좋은 것만 쓰고 싶어진다니까? 칭찬을 했던 게 효과가 컸던 모양인지 그 이후로는 다행히 분위기가 화기애애져서 성공적으로 집들이를 마쳤어요. 그래도 황당했던 감정은 마찬가지라 어이가 없어 스카프 사진을 그냥 그대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한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서로 시댁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것 봐. 누가 봐도 누가 쓰던 거 주워다 준 거 아니야?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렇지. 본인이 명품에 미쳐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저 명품이면 다 좋아하는 줄 아나. 그쵸. 가격 상관없이 주는 사람 성의가 고마운 거지. 근데 이건 진짜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박수 재활용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심하긴 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니, 이거 진짜 본인이 하던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자기가 하던 거 좋겠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갔을 때 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도 저 스카프는 꽤 이쁘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때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결혼식에 하고 왔던 걸 선물로 줘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설마. 사실 결혼식 당일은 인사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형님 옷까지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결혼식 때 시댁 식구끼리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 정말 동료 말이 맞더라고요. 똑같은 스카프를 목에 감고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제서야 남편과 어머님이 욱하거나 놀라며 반응했던 이유를 이해했어요. 아마 꽤 자주 하고 다녀서 눈에 익은 스카프여서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참나, 그렇게 명품거리면서 자랑하더니 내 선물은 절대 그렇게 못 주겠다 이건가?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이번엔 칭찬해서 잘 넘기셨다면서요. 다음엔 모르죠. 시댁에도 명품 갖다 퍼준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애정결핍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칭찬 더해서 명품이나 얻어내세요. 아, 그냥 이런 기싸움 자체를 좀 안 하고 싶다. 왜 이래야 하는데? 명품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으니까 신경 좀 안 거슬렸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시부모님도 아니고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니. 아니, 근데 그 형님이란 분 친정 회사 이름이 뭐예요? 응? 그건 왜? 아니, 최근에 아는 분한테 들은 건데요. 땡땡 유통회사 아시죠? 거기도 명품 수입하는 회사인데 백화점에도 많이 입점하고 원래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유럽 쪽 계약이 끊기면서 자금 돌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납권까지 생겼다고 하던데요. 뭐? 진짜? 체납까지?
그 정도야? 네. 보통은 상속 포기부터 하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거긴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 빚덩어리 어디 메워줄 믿는 구석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어요. 거기 시댁도 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근데 설마 그 회사는 아니죠? 아, 사실은 맞아. 업계에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듣게 되네. 대박. 아니, 선배님 시댁이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설마 거기가 여긴가 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세상 좁다. 그러게 말이야. 이걸 어쩜 좋아. 시댁에서는 친정 힘들다는 언급은커녕 내색도 없었는데 의뢰 요즘은 더 돈을 펑펑 쓰려 하길래 친정 일이 더 잘 되는 줄 알았지. 역시 빈술에게 요란하다더니. 선배님 시부모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면서요. 빨리 알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까 싶었는데 괜히 먼저 나서서 그러지 말고 우선 좀 기다려 볼까봐 스스로 언제 말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리더치 않게 형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형님의 행동은 친정이 기울어서 힘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버님 생신을 맞아 다 같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까운 나라이니 자유여행으로 가기로 해서 웬만한 일정은 남편과 제가 머리를 굴려 시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합리적인 코스로 짰죠. 저희가 짠 일정인데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이랑 한번 보고 얘기해 줄게.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 별 말이 없길래 그대로 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숙소와 식당을 차례로 예약해뒀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당일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푸는데 형님이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지금 식구가 몇인데 이렇게 좁은 숙소를 빌렸어? 3일 내내 이런 좁은 방에서 자야 한다고? 편히 쉴 수 있게 각 방 다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을 원하신 거예요? 저희 모은 금액에서 예산 초과 안 되는 선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고른 거예요. 아, 무슨 금액 걱정이야. 정 걱정되면 내가 더 내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이런 숙소는 좀 난 처음 와본다. 시설도 깨끗하고 방도 쾌적한데 뭐가 문제니? 나는 마음에 든다. 열심히 알아봐준 사람 무한 주지 말아라.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자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 더 좋은데 해드리고 싶어 그러죠. 동서한테 뭐라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진심 아시죠? 어머님, 아버님? 그러더니 갑자기 캐리어에서 이런저런 명품 선물들을 꺼내오더라고요. 이따가 식사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짐될까봐 미리 드릴게요. 이거 아버님 생신 선물로 가져온 명품 구두예요. 좀 멋들어진 곳 갈 때 이런 구두 한 켤레 있으면 좋잖아요. 아, 이따 식사할 때 신고 가면 되겠다. 이런 구두를 내 나이에 신을 일이 뭐 있다고 불편하기만 하지. 이 구두에 입을 옷도 없다.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냉랭하게 구니 형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가방 안에서 또 뭘 꺼내오더군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건 명품 지갑인데 어머님이랑 커플로 하라고 색상만 다른 걸로 사왔어요. 이런데 돈 좀 그만 쓰라고 하지 않았니? 아우, 돈은 쓰기는 뭘 써요. 저희 집 명품 수입하잖아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좀 챙겨오는 거예요. 두 분 수준이 있으신데 이 정도 명품은 쓰셔야죠. 형님이 호들갑을 떠는 내내 어머님과 아버님 표정이 묘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이동하는 잠깐 사이에 아버님께 슬쩍 다가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래도 형님이 아버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야 워낙 명품을 좋아하니 명품이 최고인 줄 알고 본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받았다만 요즘 좀 이상해서 말이다. 자꾸만 큰아들한테 우리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묻다가 싸웠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사실 우리가 며느리한테 무슨 이런 선물까지 바라겠니? 그저 내 아들이랑 오손도손 잘 살고 우리랑도 잘 지내주면 그만인 거지. 그래, 쟤는 뭔가 처음부터 진심이 안 느껴지고 어떻게든 과하게 해서 우리 환심 사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서 조금 부담스럽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뭔가 느끼고 계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그 이야기를 말해줘야 하긴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런데 결국 형님이 제 뚜껑을 열더군요. 동서, 그렇게 열심히 알아봤다더니 겨우 이런 데 알아본 거야? 세상에, 차 맛이 이게 뭐야. 내가 더 좋은 곳 아는데 지금이라도 거기로 갈까요? 차 맛이 진하고 향긋한데 뭐가 문제니? 앉아서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동을 해. 그러지 마시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더 좋은 데 가요. 네? 형님은 저와 남편이 열심히 짠 코스를 따르는 척 도착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아 불평을 늘어놓고는 본인이 아는 곳이 있다며 근처 훨씬 비싼 곳에 데려가더군요. 돈은 돈대로 2번씩 낭비하고 피곤한 시부모님들을 본인 욕심으로 끌고 다니니 온 가족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대기해서 겨우 예약해 놓은 비싼 코스 요리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고 비싼 곳이다 보니 형님이 트집을 잡을 일이 없겠다 싶어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었죠. 형님 역시 이곳을 알고 있었는지 도착하니 약간 놀란 기색이더군요.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메뉴를 고르려고 메뉴판을 펴니 형님이 다시 불평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코스가 이 A 코스거든요. 어떠세요? 아, 이렇게 유명한 집은 꼭 직접 와서 먹으면 별로던데. 거기서 갑자기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럼 형님이 좀 짜지 그러셨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여기 한 달 전부터 예약 걸어도 잡기 힘든 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어머, 내가 뭘? 동서 갑자기 예민하게 왜 이래? 당황스럽다. 여기 온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동서가 굳이 여기서 또 제일 가성비 따진 코스 찾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래서 그래. 누가 슈퍼집 딸 아니랄까봐 너무 가격만 따지니까 보기가 좀. 네, 그러는 형님은 부잣집 딸이라 비싼 거 아니면 성에 안 차신다 이거죠. 그래요. 그럼 형님 눈에 차는 걸로 고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드시나 보게. 제가 시부모님 모시려고 여행 왔지 형님 입맛 맞추려고 여행 온 건 아닌데 가시는 곳마다 불평을 하시니 어떤 거 고르시나 구경이나 해보죠. 시부모님 앞이라 정말 안 싸우려고 했는데 그땐 단단히 노이로제에 걸려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제 말에 동의를 하는지 딱히 저를 말리진 않으셨어요. 형님은 제일 비싼 코스를 시켰어요. 평소대로라면 절대 먹을 일 없는 초호화 코스였죠. 그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배가 터져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시간에 형님이 뒤로 쓱 빠지더군요. 형님, 뭐 하세요? 형님이 고른 메뉴인데. 형님이 결제하셔야죠. 이때까지 계속 그러셨잖아요. 뭐? 내가 여기 와서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이것까지 내가 내? 동서가 저렴한 데 데리고 다녀서 내가 다시 비싼 데 가서 다 샀잖아. 그래서 이것도 형님이 내려는 생각으로 시킨 줄 알았는데요. 전 이 코스 시킬 생각은 없었으니 형님이 내시죠. 뭐라고? 동서는 아무리 없이 자랐다지만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려고 해? 이번엔 돈선의 친정 돈도 좀 쓰자. 또다시 친정을 건드리니 정말 뚜껑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결국 형님의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하긴 형님의 회사도 지금 자금맞게 실패해서 체납까지 가셨다면서요. 업계에 있으니 안 들으려고 해도 소문이 들리네요. 근데 상속 포기는 왜 안 하세요? 듣자 하니 대신 갚아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던데 설마 그게 우리 시부모님은 아니겠죠? 뭐라고?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친정 휘청거리는데 이상하게 자꾸 명품만 잔뜩 가져와서 어머님 아버님 헌심 사려고 하는 게요. 명품 쏟아 부으면 시부모님이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주실까봐 그러세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체납이라니. 장인어른 회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여보, 그게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서. 제가 쏘아 올린 공은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의 일로 번졌어요. 아주버님도 이 일에 관해 아예 모르셨는지 서슬이 펄해지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죠. 아버님, 어머님, 생신으로 온 여행인데 제가 홧김에 망쳐버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너 아니었으면 저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니? 어쩐지 너무 애가 무리해서 잘 보이려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니. 늘 친정 잘 나가니 걱정 말라고 해서 이걸 믿어도 되나 불안불안했는데
저런 속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이 걱정이네. 장인 집에 저렇게 큰 빚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 그렇게 여행 마지막 날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죄송한 마음에 몇 주 뒤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한번 더 괜찮은 식당에서 남편과 따로 모셨어요. 그때 시부모님께 듣기로는 그 여행 이후 형님께서 아주버님께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고 상속 포기를 안 하고 버티면서 시댁의 재산만 바라는 형님의 모습에 크게 부부싸움이나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쪽에서 이혼을 안 하려고 버티고 있지만 아주버님 쪽에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입장인 모양이었어요. 너는 괜히 죄책감 갖지 마라. 큰애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하는 애거든. 그동안 그렇게 허영심 많이 부렸어도 가정 지켜보겠다고 많이 참아왔는데 그걸 다 빚져서 부린 허영심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못 참겠더란다. 한시라도 빨리 알게 됐으니 너한테는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도 고맙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었어요. 처음엔 괜히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홧김에 이야기했나 후회했지만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제게 고마워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더군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시는 바람에 시댁에 올 때마다 전과는 달리 불쾌한 일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명절마다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도 큰애만 잘 지냈으면 됐다 하고 많이 참아 넘겼는데 우리 집안이랑 맞는 애는 아닌 것 같더라. 차라리 잘 된 거지. 지금은 아주버님도 이혼 정리가 잘 되어 나름대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도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어 반찬 같은 걸 할 때 많이 해서 아주버님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형님은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 상속 포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본인이 그동안 부려온 허영심을 뒷수습하느라 아주 인생이 힘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남의 가정 환경을 들먹이며 남일처럼 굴더니 지금은 그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가끔은 저도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도 제 분수를 잘 알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